첫 번째 극장 속 영화는 신세계입니다. 여러분들은 이제 영화 신세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단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.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. 당신은 국내 최대 폭력 조직인 골드문 그룹의 조직원입니다. 어느 날 골드문의 회장 석동출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룹 회장 자리를 놓고서 이중구와 정청이 서로 박터지게 싸우게 될 겁니다. 이때 당신은 둘 중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? 먼저 영화에서 이자성이 비밀 경찰이었다는 설정은 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새끼 이거 진짜 깡패 새끼 다 됐구만. 또 다른 경찰의 개입도 없는 상황이고 반드시 이중구와 정청 이 둘 중 한 명이 그룹을 완전히 접수하게 될 겁니다. 참고로 당신은 골드문 조직의 서열상 중간 정도에 위치한 조직원입니다. 당신은 저 둘 중 한 명을 꼭 선택해서 그의 편에 서야 하죠. 만약 당신 편이 진다면 최소한 당신의 조직 생활은 거기서 끝입니다. 게다가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죠. 그저 평탄할 것만 같았던 당신의 조직 생활에 중요한 선택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. 아주 신중하게 고민해봐야겠죠. 어디 한번 해봐. 얼마든지 해봐. 당신은 먼저 싸우면 누가 이길지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.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? 모든 조직원들을 일일이 비교해볼 수는 없지만 보스인 이중구와 정청 이 둘은 그래도 한번 비교해볼 수 있죠. 일단 외모에서 풍겨오는 카리스마는 역시 이중구가 압도적입니다. 큰 키에 좋은 체격 그리고 뭔가 수틀리면 바로 담궈버릴 것 같은 그런 눈빛을 갖고 있죠.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의외로 이중구가 영화 속에서 무력 퍼포먼스를 직접 보여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. 너네 자신 있냐? 시커먼 게 좋네 안 보여. 이중구와 달리 정청은 확실히 뭔가 보여줬죠. 평소엔 별로 카리스마가 없고 좀 우스워 보이기까지 한 모습이지만 폭력배로서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. 이자성과 함께 조폭 신인 시절에 한 횟집에서 18대 2의 칼춤 퍼포먼스 그리고 주차장에서 펼쳐졌던 이중구 부하들과의 한타 장면을 보면 확실히 그 위치에 걸맞는 실력도 있음을 알 수가 있죠. 이런 정청이 가진 힘을 당연히 이중구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. 그래서 형님이 그룹을 접수하면 정청기 놈들이 가만 안 있을 텐데요. 라는 부하의 말에 무슨 밥 먹는데 일 얘기들을 그렇게 하나? 어? 먹어. 라면서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죠. 한 조직의 보스로서 자존심상 가만 안 있으면 제국 잘 낀데. 에? 이런 식으로 가만 안 있으면 뭐 어쩔 건데 라고 할 법도 한데 말이죠. 평소에 거만했던 태도와 안 어울리게 이렇게 말을 돌리는 건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정청과의 정면 충돌에서 반드시 이길 자신이 없었던 거라고 봅니다. 그냥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팠겠죠. 그리고 이 둘이 최후를 받아들이는 모습도 한번 비교해 볼 만합니다. 정청은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차례 칼에 찔린 상태에서도 끝까지 드루아를 외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. 일로 들어와 이 씨발람들로 들어와. 와. 이와 달리 이중구는 어이, 거기 누구 담배 있으면 하나만 줘라. 담배나 한 대 얻어피우고 꺼줄게 딱 좋은 날씨네. 라면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순순히 갔습니다. 정청의 자세와 비교하면 너무 무력하다고 보일 수도 있는 모습인데요. 이중구 거품설의 유력한 근거가 될 만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물론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. 라고 말이죠. 제가 봤을 때 이 거품설에 힘을 실어줄 가장 강력한 근거는 그의 관상입니다. 살려는 드릴게. 아니 이런 상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? 살려는 드릴게. 관상이 딱 두목이 될 상입니다. 이 사람은 관상부터가 애초에 누구 아래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. 이중구가 당신 부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.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? 선배님? 아니면 선배님?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이 정도 살기를 가진 관상이라면 조직 내에서 어떤 특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심지어 싸움을 잘하지 못했더라도 보스 자리까지 가는 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만약 이렇게 거품설이 사실이라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이 장면에서 이중구가 했던 말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. 나가 아주 심창을 내가지고 젓갈을 담궈버리려니까 말입니다 형님. 이런 부하의 멘트에 이렇게 말하죠. 무섭다 이 새끼야. 이중구가 이렇게 무섭다라고 표현한 것이 혹시 완전 농담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 슬쩍 묻어나온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해석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. 무섭다 이 새끼야. 그래서 뭐야 지금? 어? 나 이중구야 이중구. 차라리 이중구라고.
다시 한번 말하지만 설정상 당신은 조직의 중간 정도 서열에 위치한 조직원입니다. 즉 이중구와 정청 둘 중 어느 쪽이 싸움을 더 잘하든지 당신이 힘을 실어준다면 충분히 승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인가 라는 고민을 넘어서 내가 누구를 위해 싸우고 싶은가, 즉 나의 보스로 누가 더 좋겠는가 라는 고민도 해봐야겠죠. 만약 이긴다 하더라도 당신의 조직 생활은 계속될 거니까요. 어이 브라더. 브라더. 왜 브라더? 우리 브라더는 딱 이 족 같은 형님만 믿으면 돼야. 자꾸 브라더 하니까 정청이 당신에게 형제처럼 아주 친근한 보스가 될 것이라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. 그 브라더는 당신이 아니고 바로 이자성입니다. 정청은 이자성만 이뻐할 겁니다. 이자성이 별로 반겨주지 않는다면 엄마, 어이 브라더.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? 당신이 대신 발차기를 맞을 겁니다. 야, 꽃다발이다. 개새끼야. 이자성이 쌀쌀맞게 굴면 미안한 부탁을 해야 쓰겠는데. 정 미안할 것 같아 하지 마시고. 하여간 당신이 싸늘하지. 대신 뺨을 맞을 겁니다. 만약에 당신이 이자성만큼이나 정청의 마음에 든다 해도 정청은 재수씨 선물이라며 짝퉁을 선물할 겁니다. 돈도 많으면서. 저 돈 많아요. 물론 짝퉁 선물이라도 언감생심, 받을 일도 없으니 김칫국 마실 필요 없습니다. 이자성이 짝퉁이라고 선물을 거절한다면 당신은 정청에게 또 처맞을 것이며 야, 이 씨바 새끼야, 이 개새끼야. 좀 성의 있게 보라니까, 이 개새끼가. 후배에게 싸대기까지 맞는 굴욕도 겪게 될 겁니다. 네가 후배지? 야, 이 새끼 한 대 때려. 때려, 씨발놈. 싸대기 개새끼야. 요즘 인권 치면 하지만 이와 달리 이중구는 자기 윗사람들한테는 잡아먹을 듯이 굴지만 이렇게 자신의 부하들에겐 먹어. 여기 송아지고기 아주 연하고 좋아. 게다가 이거 아침부터 고급 식당에서 한우 스테이크를 사 먹이는 아주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. 평소의 분위기와 상당히 다르죠. 보기와는 다르게 따뜻한 면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아직 너무 좋아하기에는 좀 이릅니다. 이중구는 어느 날 당신에게 차에 타서는 풀악셀을 밟다가 딱 정청의 코앞에서 한번 멈춰보라고 할 것입니다. 그 중구 형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? 소리. 야 이 새끼야. 너 운전 똑바로 안 해? 그래 좋아. 까짓 내 칼춤 한번 쳐주지. 쳐준다고. 근데 아마도 그 칼춤은 이중구가 아니라 당신이 추게 될 겁니다. 예? 씨발 우리 재범파 식구들이 죄개 호구로 보이더냐. 비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 말은 어디까지나 제가 봤을 때입니다. 결국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. 감성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어떠한 이유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. 대신 당신은 조직원이며 둘 중 한 명만 조직을 장악하게 되고 경찰의 개입은 전혀 없다는 이런 설정들은 지켜야 합니다. 이중구 대 정청, 당신의 선택은 누구입니까? 당신의 선택과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이제 그만 선택해라.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선택지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